안녕하세요. 손품아입니다. 자, 오늘은 8번째 시간입니다. 기술적 분석, ATR이라는 지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ATR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Average True Range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다른 보조 지표들은, 이때까지 배운 다른 대부분의 보조 지표들은 가격의 추세나 강도를 나타내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그래서 과매수냐 과매도냐 이런 강도를 나타내는 거였고, 이게 상승의 힘이 얼마나 강하냐, 이게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 그런 추세나 강도를 나타내는 지표였는데, 반해서 ATR인 지표는 변동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가격이 얼마나 변동폭이 크냐, 이거는 사실은 추세랑 강도라기보다는 이 아래로 위로 흔들리는 이 가격의 움직이는 변동폭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자, 한번 눈으로 한번 같이 먼저 보고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 서울의 매매 가격 지수고, 서울의 매매 가격 지수고, 밑에 나타낸 게 ATR입니다. ATR. 그래서 보면 이 지금 제가 ATR의 기준을 그래도 두 개를 제가 선정을 해놨거든요. 요까지 가면 과열이다.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 과열 구간, 핑크색으로 이렇게 나타낸 게 과열 구간, 이 위에 빨간 선까지 가는 경우는 정말 잘 없는데 이건 이제 위험 구간입니다. 위험 구간. 자, 그래서 그러면 쭉 서울의 40년을 한번 쭉 보면 과열 구간까지 넘은 거는 거의 상승의 꼭대기죠. 여기 보시면 과열 구간까지 간 상황, 그게 과열 구간까지 간 상황, 여기 과열 구간까지 간 상황. 근데 2020년 초반에 코로나는 역대급 양적 완화를 전 세계가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과열을 넘어서 위험 구간까지 변동성이 갔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험 구간까지 가는 거는 정말 40년 동안에도 몇 번 일어나지 않는 정말 특이한 경우였다라는 거고, 사실 그때도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2020년, 21년대만 해도 이게 정말 가격으로 보자면 정말 고점에 가깝고 위험한 상황인데, 이게 계속 기린의 목이 어떻게 보면 계속 길어져서 어깨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머리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기린의 목처럼. 그래서 그런 비유를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40년을 보더라도 이만큼 시장이 과열됐던 적은, 변동성으로 과열됐던 적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자, 그래서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하시냐 보면, 이렇게 ATR이라는 게 뭡니까? ATR? 변동성의 크기라고 했죠. 변동성의 크기. 근데 변동성의 크기인데, 요 문구를 해석을 잘 보시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 ATR이라는 지표가 어떻게 산출되냐 하면, 특정 기간 동안의 가격의 움직인 변동폭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평균으로 나타낸 거거든요. 특정 기간 동안. 그러면은 특정 기간이 그럼 몇 개월이냐라는 이제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여기 지금 ATR로 해놨는데, 제가 디폴트로 이렇게 보시면 12개월로 해놨어요. 12개월. 네, 12개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요걸 24개월로 해보고 48개월로 해보고 6개월은 사실 너무 짧고, 그렇게 보면 1년, 최근 1년간의 이런 가격 변동폭을 계산해서 얼마나 이게 변동폭이 크냐 적냐를 일단 산정해 놓은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수정을 하셔도 돼요. 수정을 하셔도 되는데, 제가 해봤을 때 요 12개월 해놓으니까 고점이랑 저점들을 잘 맞추더라는 겁니다. 자, 본 김에 그러면 지금 부산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부산을 한번 볼까요? 자, 부산에 지금 보시면 이 밑에 있는 게 ATR입니다. ATR. ATR이라는 게 변동성이 이렇게 지금 보면 1998년에서 90년도에 과열 구간으로 넘어서서 위험 구간까지 갔습니다. 부산도 뭐예요? 부산도 사실은, 부산이랑 대구가 사실은 되게 화끈한 도시입니다. 오를 때 확 오르고 내릴 때 확 내리고 이런 성향들이 있어서 모르겠어요. 경상도 분들의 성격 때문에 그런지 사실은 이제 그런 변동폭이 큰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보면 부산도 1990년 초반에 요때 보면 과열 구간까지, 위험 구간까지 갔었습니다. 위험 구간까지. 요때 보면 꼭대기였죠. 꼭대기. 딱 꼭대기를 나타내는 거였고, 이때 그러면 이게 위험 구간까지 간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와, 이거는 진짜 너무 지금 과하다. 보수적으로 대응하거나 이때까지 이제 가지고 있던 거 익절하거나 매도해야 되는 시기라는 신호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변동성이 쭉 내려가서 어떻게 돼요? 바닥으로 간 시기. CCI, 우리 앞에서 배웠던 CCI도 과매도 구간이고, ATR도 변동성이 가장 바닥인 시기. 그 뒤로 어떻게 됩니까?
요 보시면 요때죠. 거의 바닥이죠. 몇 개월 전 바닥이 되기 지수상으로 바닥이 되기 한 4-5개월 전으로 나타내 주네요.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보면 CCI도 과매수 구간으로 들어서고 변동성도 ATR도 요때 뭡니까? 고점이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위험하다는 거죠. 위험하다는 걸 나타내고 쭉 빠집니다. 쭉 빠지죠. CCI도 빠지고 ATR도 요때 빠지고. 그래서 ATR은 또 언제 또 이렇게 바닥이라고 합니까? CCI 바닥 요때 요 구간이죠. 요 구간. 요 구간에서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돼요? 바닥이죠. 그리고 이제 변동폭이 올라가면서 이때 뭐라고 하니까 위험합니다라고 나타내 주죠. 위험합니다. CCI도 꺾이면서 내려가고 위험합니다라고 나타내 주죠. 거래량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면 초록색 단기 거래량이 뚫고 내려가죠. 장기 거래량을 요 시점에.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신호들이 똑같이 한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나서 또 하락으로 빠집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게 이런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을 함께 보실 수 있으면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맞다는 거예요. 그죠? 이때도 2021년 2021년 언제죠? 2021년 10월에 또 과열의 꼭대기 구간으로 들어섰고 거래량도 이래 보시면 이제 데드크로스가 나오고 CCI도 이제 과매수 구간을 뚫고 밑으로 내려가는 구간 이렇게 신호가 보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몇 개월 뒤에 이렇게 보시면 그죠? 하락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보조 지표들이랑 함께 보면 명확하게 조금 더 보이는 거예요. 한두 개의 신호만 이제 어떻게 매수 매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변동성 지표, 추세를 나타내는 지표들이 동일하게 거래량 이렇게 동일하게 신호를 나타내면 의사 판단하는데 정말 사실은 깔끔하고 쉽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유튜브를 보고 혼동이 오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제 변동성이 큰 시기는 뭡니까? 위험하다는 거예요. 리스크가 크다는 거고 그런 시기는 일반적으로 과열이구나 그 뒤후에 곧 얼마 몇 개월 안에 있어 방향이 바뀌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셨죠? 눈으로 보셨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 가격이 횡보할 때는 ATR이 낮게 유지되고 급등하거나 급락 시에는 ATR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그죠? 급격하게 증가하고 그래서 정리하는 겁니다. 앞에서 배웠던 거. 가격이 바닥권일 때 뭐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바닥권일 때는 변동성이 낮을 때입니다. 변동성이 감소할 때, 감소하고 낮을 때. 그리고 이제 그게 단기적으로 급등하면 추세 전환이 임박된 거고. 그래서 변동성은 뭐다? ATR. 변동성이 ATR이고 그 ATR이라는 거는 리스크의 크기다. 그만큼 뭡니까? 예를 들면 부산 말고 예를 들면 수도권으로 한번 볼게요. 수도권으로 보더라도 이 ATR이 클 때는 뭐라는 얘기입니까? 리스크가 큰 시기다. 거의 머리 이마 정도 온 시기다. 이때도 그죠? ATR이 이렇게 큰 시기는 ATR이 반대로 이렇게 ATR이 낮은 시기는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해도 되는 시기다. ATR이 이렇게 높은 시기는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면 사실은 매도를 고려하는 게 맞는 시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ATR이 높고 가격이 높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매도를 적극적으로 매도를 또는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때는 물건을 늘리거나 추가 매수하거나 하는 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반대로 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시는 거고 ATR이 낮고 가격이 낮을 때는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대응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도 즉흥적으로 한번 갑자기 궁금한데 다른 지금 뭐 예를 들면 부산 같은 지역은 ATR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볼게요. CCI가 과매도 구간이고 ATR이 거의 지금 보시면 바닥에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이때는 무슨 얘기입니까? 안전하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지역 전체적인 부산 시계열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그죠? 요 낮을 때 괜찮았죠? 낮을 때 괜찮았죠? 그죠? 낮을 때 더 길게 볼까요? 낮을 때 바닥이었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대구도 한번 볼까요? 대구도 지금 완전 ATR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완전 바닥에 깔려 있죠. 그 전에 또 바닥에 있을 때 요때 그죠? 바닥에 있을 때 요때
바닥에 있을 때 요때. 예.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여러 지역들 한번 보시면 여러 지역들 한번 보시면 있죠. 바닥에 있을 때 완전 바닥이었죠. 바닥에 있을 때 바닥이죠. 바닥에 있을 때 바닥이죠. 바닥에 있을 때 바닥이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방은 앞으로 뭐 사실은 인구 소멸 때문에 안 오른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결국 2년 정도 지나고 나면 그때 그 말이 맞았구나. 저는 이 영상을 2년 뒤에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예, 그래서 물론 이제 보면 서울은 이제 조금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죠. 서울은 또 뭐 이렇게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고 CCI도 보면 사실은 2023년 상반기에 매수 신호가 떨어졌고 그리고 ATR은 2024년 4월에 약간 1년 뒤에 사실은 바닥을 찍었고 어쨌든 요 구간 서울은 지금 요 구간 2023년 2024년 요 구간이 바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을 찍고 서울은 이미 먼저 상승을 시작해서 ATR도 올라가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죠? 올라가고 있는 추세로. 그 ATR은 지금 서울은 과열 구간에 진입하지도 않았죠. 서울은 과열 구간에 진입하지도 않았고 과열 구간으로 진입하겠죠. 과열 구간에 진입할 거고 CCI가 이렇게 머물겠죠. 한동안.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ATR을 보면 또 이게 우리가 지금 적극적으로 해야 될지,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될지 그런 시기인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ATR의 한계는 이제 다른 지표들하고 달리 예를 들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CCI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마이너스 100에서 뭐 플러스 100까지 이런 범위가 딱 고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만 사실 움직이는데 ATR은 사실은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어디까지 올라가고 어디까지 내려가고 그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과열에서 끝날지 위험 구간까지 뚫고 올라갈지 위험 구간에서 더 정말 미친 듯이 뭐 돈을 풀고 양적 완화가 되면 위험 구간보다 더 또 뚫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이제 그래서 그 한계가 ATR의 한계가 이런 이제 숫자의 범위가 없습니다. 범위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지표들하고 함께 이렇게 조금 보시는 게 훨씬 더 의사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건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렇게 생각해요. 예를 보면 지금은 이제 예전 우리나라 부동산 40년을 보면 지금은 훨씬 주택이 상품처럼 금융화되었고 투자 상품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금융에 의해서 사실은 움직이는 경향이 많고 그게 대출이나 금리의 영향을 예전보다 훨씬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대출 없이 예전에 집을 사던 대출 없이 전세를 구하던 시기보다 금리의 변동폭에 따라 그 변동성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실은 그 뒤로도 과열 구간에 이렇게 급격하게 과열 구간에 들어서거나 하는 것들이 주택이 금융화되었고 주택이 투자 상품화되었기 때문에 저는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ATR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아까 이제 이거 한 번 더 정리하는 건데 ATR의 한계를 제가 수도권으로 한번 또 정리를 해놨네요. 그래서 보면 CCI ATR만 보면 이게 ATR이 엄청 과열 구간에 있고 과열 구간에서 이제 꼭대기 찍고 내려오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긴 하지만 아직 과열 구간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빠르게 나타내주는 CCI 신호를 보면 이미 CCI 신호는 과매수 구간을 찍고 내려온 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러면 조금 빨리 움직여야 되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보면 ATR도 과열 구간이고 엄청나게 지금 심각한 구간이고 CCI도 꺾여서 내려가고 있으니 이때는 적극적으로 뭘 해야 됩니까?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2020년 그게 2월입니다. 2020년 수도권으로 보았을 때. 그러면 이제 이제 그 다음은 또 좋은 시기가 이렇게 온 거죠. 좋은 시기가 이렇게 온 거고 이렇게 변동성도 낮은 시기. 그러면 거꾸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거꾸로 하지 말라는 게 이때 팔고 이럴 때 사고 사실 거꾸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그런 것들을 모르니까 거꾸로 한다고 사야 될 때 팔고 팔아야 될 때 사고. 그래서 이 ATR이라는 지표랑 여러 가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다른 보조 지표들이랑 이렇게 함께 보면
정말 지금은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인지를 사실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비교해 보실 거는 그러면 어느 지역 어떤 지역이고 어떤 상품성을 사야 되느냐. 그런 고민들은 이제 보조 지표로만은 답을 찾기보다 정책이라든지 그죠? 뭐 지금은 또 어차피 똘똘한 한 채 신축 위주의 붐이 불고 있으니까 이게 금방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봐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방향성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다듬어서 의사결정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은 더 빨리 부자가 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ATR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어떻게 우리가 시장을 지금 분석을 하는지 설명을 드렸고, 한 가지 이제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보다 ATR이 변동성이고 변동성을 나타내는 거고, 그 변동성이 높을 때가 리스크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 매수를 해야 된다? 변동성이 낮은 시기가 제일 사실은 안전하고 좋은 시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ATR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DMI라는 보조 지표를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MI는 또 정말 좋은 보조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DMI랑 뭐 ATI랑 뭐 우리 앞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하고 또 비교해서 같이 또 한번 보면서 어떻게 읽는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푸망TV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